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발표된 한국리서치의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승만 호감 27, 비호감 59. 자, 연령대별로 보면 윤석열 지지율과 거의 흡사합니다. 박정희 호감 48, 비호감 47. 호감은 20대에서 났다가 70대에서 무려 73%를 찍습니다. 그리고 20, 30, 40에서 비호감이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 호감 62, 비호감 33인 가운데 전 연령층에서 호감이 비호감을 다 앞질렀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60대에서도 호감이 높았습니다. 자, 그렇게 빨갱이라고 조리돌림했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60, 70 세대가 지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반국가 세력 같은 얘기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감도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노무현 호감 73, 비호감 24로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 호감도가 높았고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것과 정반대였을 겁니다. 지금 4050 세대는 대부분이 노무현 키즈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이 이 대반전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노짱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은 호감 24, 비호감 73입니다. 젊은 층 중심으로 이명박 올려치기가 그렇게 진행됐는데 별 효과가 없네요. 자, 그리고 이명박을 온몸으로 겪었던 4050 세대의 비호감도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호감 22, 비호감 75, 그리고 70대에서는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호감 47, 비호감 50입니다. 자, 평가를 끝낸 사람들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은 호감 20, 비호감 76, 거의 뭐 죽여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조사된 양당의 집권 역량 평가에서는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충분하다와 부족하다는 의견이 40% 정도로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40대, 50대에서 충분하다가 더 높게 나왔고 30대, 60대, 70대에서 부족하다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국힘당은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가 22%, 부족하다가 57%. 자, 7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아주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의 집권 역량이 국힘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앞선 역대 대통령의 호감도만 봐도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아비대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포럼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해온 참모진이라 백악관과 행정부에 들어가 얼마나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제가 이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분들이 업무를 익히고 확신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베테랑을 밖에서 수혈해서 중량감 있는 멤버들이 결합되면 우리도 동맹을 상대하기 편하겠다. 자, 그러니까 미국 부통령의 참모진이어서 잘 몰라요.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나와 뭐 수준이 좀 맞는 사람이 오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분쟁 지역에 대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 여러 각지에서 한국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 결국 하기 나름이다. 누가? 내가 하기 나름이야. 자, 한마디로 해리스가 되면 그 참모들은 내가 가르쳐야 되고 트럼프가 되면 무기 많이 팔아먹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언론들의 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괜히 평가했다가는 용산한테 찍히거나 미국한테 찍히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매경은 이것을 두고 김태호의 자신감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저라면 김태호의 근자감이라고 뽑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김태호를 때렸습니다. 정부가 미 대선을 대비하고 전문가 시민들과 분석을 공유하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우선 김 차장 발언은 오만하다. 김 차장이 사실상 지목한 인물은 필고든 부통령 안보보좌관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다. 여기서 고든은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베테랑이고 쿤스는 10년 이상 상원 외교위 활동을 했다. 지금 미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제이커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때 부통령 참모였고 당시엔 덜 유명했다. 해리스 참모의 역량이 김 차장에겐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당사자들도 수긍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무기를 더 팔아먹을 수 있다는 발언은 천박하다.
방산 수출에 집착한 정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세상 불안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고 한 적은 없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두 번째 실세 참모다. 거기서 비롯된 자신감이 지나친 것인가? 그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샀다. 무슨 말을 해도 대통령 신임이 변치 않을 거라 확신하는지 제동이 걸리지 않는 듯하다. 그로 인한 비용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게 불행할 뿐이다. 일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 시건방진 거 아닙니까? 상대에 대한 예의도 없고 국익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조폭 양아치처럼 부하들 앞에서 센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이 윤석열 선생님이라고? 이제 백악관 참모들 정도는 내가 가르칠 수 있어. 그 자아 비대증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오만할 정도면 왜 신장식 의원 앞에서 고개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한테도 쩔쩔매고 참교육 당하는 주제에 미국 안보 베테랑과 상원 의원을 가르친다니 정말 같지 않습니다. 이 김태호의 근자감의 원천은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호는 일본에 나라 팔아먹고 있고 일본은 미국 민주당 정부는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 미국 민주당 참모 정도는 내가 주무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윤석열이 김태호 말을 잘 듣길래 이렇게 기고만장합니까? 그들이 현재 어떤 관계인지는 최근 뉴라이트 관련 발언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김태호는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은 뉴라이트 몰라요. 뉴라이트는 혁신적이고 깨끗한 우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기자회견장에서 저 뉴라이트 몰라요. 뉴라이트는 진보적 우파라고 들었다. 거의 뇌를 맡긴 수준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 김태호의 자아비대 발언을 통해서 외치는 김태호가 내치는 김건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태호가 외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포탄 주고 66조 재건 비용 되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과거 2022년도에도 우크라이나는 독도가 일본 땅이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러시아는 한국과 같다. 이런 혐한 글을 리트윗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어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SNS에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을 애도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 3장을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자, 독일로 따지면 나치 A급 전범이 있는 곳에 우크라이나 대표가 가서 참배했다는 겁니다. 지금 러우 전쟁은 러시아와 신나치 세력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과거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계정에는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 등 파시즘과 싸우는 게 이 러우 전쟁의 명분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의가 있었고 우크라이나는 그 영상에서 히로히토 얼굴을 뺏고 일본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천황이 항상 일본과 세계 평화를 원했던 것을 우리 우크라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 주니까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애잔한 스토리가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어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 일본과 나치의 희생자를 모독하는 일이다. 우크라이나 대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반면 대다수의 일본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일자 이 주일 우크라 대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자,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불쌍하다는 국내 여론도 있었고 싸우러 간 전직 군인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국익 해쳐가며 포탄 엄청나게 주고 66조 대줬는데 돌아온 건 뒤통수였습니다. 여기 우리 정부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매국노들 입장에서는 뒤통수가 아니라 이건 정상화입니다. 이런 게 바로 나라 팔아먹는 짓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의 7,400억 달러에 달하는 선박 건조 프로젝트 취소를 발표하면서 공표 1시간 전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 뉴질랜드 현지 매체는 뉴질랜드 정부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했고 뉴질랜드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문자 통보로 7,400억 캔슬 그 정도야 괜찮습니다. 우리는 저 백악관 참모 가르친다고 공개적으로 깔보는데 마치겠습니다.